저는 이제 가서 잘 하고 계시나 보다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트랜스퍼가 거절이 됐었습니다. 벌써 눈물이 나요. 아, 법무사님의 힘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 모셨거든요.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고 저희 아주 오래된 클라이언트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호주 라이언, 네,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최근에 ENS 고용주 스폰서십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신은준 우리 클라이언트님을 모시고 오늘 생생한 호주 영주권 아주 기나긴 여정을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건설 쪽, 컨스트럭션 쪽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고 그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관련된 직업군만 따로 모아서 유튜브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직업군인 타일러, 우리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직업군이죠. 신은주님께서 타일러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컨스트럭션 관련된 직업군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주에서 TSS 고용주 스폰서십을 받아서 ELS 영주권 고용주 스폰서십까지 이걸 이렇게 지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생생한 경험을 좀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주씨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주 사는 라이언입니다. 지금 호주 다윈에서 최근에 비자를 받고 제 개인 비즈니스를 이제 스타트하고 타일 일을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우리 은주 씨가 브리즈번에 계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랑 인연이 이제 처음에 테스스 했었을 때부터 있었고, 근데 다인으로 옮겨가셨었고,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잠깐 이렇게 브리즈번에 방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준 씨의 히스토리를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직접 호주에 어떻게 처음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해서 타일 일을 하시게 됐고, 그게 혹시 어렵진 않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이제 브리즈번으로 처음 왔을 시기가 2015년, 정확히 6월 2일이에요. 제 아들내미 생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고,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랑 와이프랑 둘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워킹홀리데이로 왔어요. 그래서 1년만 재밌게 지내고, 플러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려고 어릴 때 유년 시절부터 한 14, 15년 정도 전문 엘리트 코스를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가 와이프랑 결혼하고 여기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이제 제가 제2의 꿈을 이제 정했을 때 이제 국제 축구 심판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군대에서 가졌어요. 영어만 해결되면은 FIFA 레프리, too easy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플러스 신혼여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다가 가기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저희 와이프가 호주의 그 매력에 너무 좋다 살짝 그렇죠. 그래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세컨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1년만 학생 비자를 하고 그래도 살고 싶으면 제가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일주일 뒤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알겠다 찾아보겠다라고 한 게 타일이었어요. 그 타일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학교를 가지 않고 돈을 벌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쵸.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몸으로 띄우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띄워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그런 걸로 이제 스타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사회생활 전혀 해보지도 않고 첫 사회생활이 여기 호주 브리즈번에서 타일 일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겪었었죠. 그러면서 힘든 부분을 겪고 그러다가 여기 살겠다라는 거를 정한 뒤에 법무사님을 연락을 드려서 이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TSS 비자가 그때 이제 457 비자였거든요. 맞아요. 457인데 제가 첫 TSS 비자 딱 들어가는 고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TSS 비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타일 일을 처음에 구하셨을 때, 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잖아요. 타일에 관련된 일을. 그렇죠. 그 일을 좀 숙달이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개인차마다 다른데,
저는 숙달이 생각보다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간 기술자 정도까지 되는 데는 빠른 친구들은 1년 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조금 특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그렇고 제 기준으로는 2년에서 3년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 기술자. 그렇게까지 됐었고 그거를 한 2, 3년 더 하고 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 혼자 이제 서브 컨트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술직이긴 한데 숙련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로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해요. 맞아요.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면 야 이거 그냥 해서 얹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것을 이제 하기에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근데 막 기술자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지라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구나 끝까지 도전을 하면은 저처럼 아예 한국에서 뭐 컨스트럭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맞아요. 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서 타일 공부를 따로 하셨나요? 저는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일단은 학교를 가면은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는 학교를 안 갔었고요. 그 대신에 한인 회사 타일 회사에 가서 맨 처음에 일을 배우기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학교를 무조건 가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타일 학교 2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본인에게 맞으면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은주 씨가 경력을 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TSS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경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TSS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TSS를 들어갔냐.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네. 힘들었죠. 네. 그래서 벌써 눈물이 나요. 막상 영주권을 이렇게 따시고 나면 그죠?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굉장히 달콤한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이게 정말 월세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 기억에 우리 은주 씨가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에는 타일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호주에 영주권을 따고 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일단은 호주에 체류를 할 목적 그리고 또 영어 공부도 할 목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비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학생비자도 타일 학교를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쵸? 뭘 공부하셨나요 그때는?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랭귀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장기 학생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최대한 2년 6개월 거의 한 3년 몇 개월 해서 브리징의 방학을 포함해서 4년 조금 안 되는 그거를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주 20시간을 맞아요. 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6개월.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그렇게 법무사님과 설계를 했을 때 딱 그 2년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해서 그렇게 TSS를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TSS 들어가는데 필요한 경력은 이제 채웠어요. 자, 이제 다음 관문이죠. 영어 시험. IELTS. 그때는 심지어 PT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IELTS밖에 못 볼 때입니다, 여러분. 더 힘든 시절에 지금 겪으신 분의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PT도 볼 수 있고, 토플도 볼 수 있고, 옵션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IELTS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제 안경 벗으셨어요. 자, 우리 IELTS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 IELTS 들어갈 때 이치 5.0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전에 4.5였는데 맞아요. 이치 5.0으로 바뀌는 순간 제가 멘탈이 진짜 날아갔었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맨 처음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 5 나왔는데 하나만 4.5가 나온 거예요. 아이 괜찮겠네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2년이 걸려서 18번 와. 네, 18번 만에 제가 패스를 했어요. 와. 네, 18번. 그래서 그 와중에 코로나도 겹치면서 이 회사에 또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경제고도 많이 겪었었고 비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승인될까 또 영어 패스 될까 그런 두려움까지 오면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다행히 5.0 패스를 합니다. 네, 패스를 합니다. 근데 네. 그때 제가 이 0.5점을 올리려고 2년을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영어 공부가 아예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예 고등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희 세대는 아시겠지만 축구부가 있던 학교에 가면은 그냥 일렬로 OMR 카드 찍어놓고 다 자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때 환경은.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치. 아마. 네. 그런 생활을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본 진짜 조금 그거를 좀 MS를 치자면은 A, B, C는 아는데 DF를 모르는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영어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 0.5점은 그냥 찍어서 나왔던 거였었고 나중에는 3.3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아예 영어 공부를 중학교 영어 단어 이런 것부터 다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용액, 뭐 리퀴드 이런 것도 몰랐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2년 동안 그래서 타일 일을 아침 6시 반부터 뭐 4시 반인데 뭐 오버타임 하는 게 많아서 뭐 샤워하고 씻고 애기 재우고 하면 7시에 또 저희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그 맥커스에서 7시부터 12시까지 책 펴놓고 와. 그 생활을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했었어요. 와, 여러분. 네. 이거는 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처음에 우리 TSS 경력도 되고 고용주도 있고 다 됐거든요. 근데 운준 씨가 IELTS 이치밴드 5가 안 나와서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TSS에 거절됐었습니다. 그쵸? 영어 점수를 결국에 못 갖고 와서 당시에. 근데 우리가 재심을 했어요. 그래서 재심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있었어요. 왜냐면 재심이 끝날 때까지는 영어 점수를 갖고 오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략을 사실은 그렇죠. 썼었죠. 네. 그래서 영어 점수를 충분히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 와중에 18번을 보셔서 결국 영어 점수 갖고 오셔서 저희가 재심에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TSS를 결국엔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교훈은 정말 A, B, C까지밖에 몰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승소를 해서 TSS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 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이 컨스트럭션이 전부 다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도 이제 영어 점수 시험 본다고 돈도 너무 많이 썼었고 거기에다가 제 웨이지는 중간 기술자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었어요. 일단 영어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한인 회사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비자 들어가니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정 웨이지로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 있는데 일도 아예 한 달 일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뭐 비자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생활이 집세 안 낼 되니까. 돈도 없고 그렇게 돼서 제가 다윈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윈으로 떠나시게 된 게 브리즈번보다 일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뭐 웨이지가 더 높았나요? 두 개 다도 있긴 한데요.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때 당시 다윈에는 컨스트럭션이 셧다운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브리즈번에서 다윈에 있던 분을 만났어요. 타일러 분을. 그분이 이제 여기가 셧다운이 되면서 다시 다윈으로 돌아갔는데 다윈에 일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필요해서 이제 제가 연락이 돼서 제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트랜스퍼해서 나중에 비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넘어가게 됐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TSS를 이제 결국에 영어 점수가 나와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재심에 승소를 해서.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윈에서 새로운 고용주가 TSS를 해주겠다 이런 오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셨죠. 그 회사에 담당하시는 법무사님이 계셔서 거기서 트랜스퍼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은주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저 다윈 갈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잘 하고 계시나 보다 하고 몇 달 동안 이제 교류가 없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트랜스퍼가 거절이 됐었습니다. 저 원래 TSS를 내가 갖고 있는데 고용주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고용주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TSS 비자를 본인의 회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트랜스퍼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TSS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셔야지만 결국에 이게 트랜스퍼가 됐다고 표현을 하고 이게 돼야지만 그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가 되기 전에까지는 일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거절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 너무 이제 충격이 컸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브리즈번에 있을 때는
트랜스퍼가 거절되는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은 트랜스퍼는 그냥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갈지언정 비자가 안 나오지 트랜스퍼는 된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거절이 되니까 정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정민 법무사님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트랜스퍼 거절됐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게 그럴 일인가 싶어서 일단 그래서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트랜스퍼 작업을 이제 신청을 해드렸죠. 그래서 승인이 바로 났죠? 바로 났죠. 네, 승인이 바로 났어요. 바로 났어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제가 넣은 지 한 6, 7개월을 기다렸거든요. 트랜스퍼를. 그래서 될 때도 됐는데 왜 이리 안 나오지 하고 있다. 그게 거절이 났는데 넣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맞아요. 한 달이 뭐야? 한 몇 주 있다 바로 네, 승인이 났죠. 승인이 났습니다. 네, 일이 네. 잘 풀려서. 네, 풀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가지고 계신 TSS로 일을 쭉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원래는 여러분 482 TSS 비자로 한 고용주와 3년의 일을 하셔야지만 ENS 186 고용주 스폰서십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2023년 11월 말에 거의 바뀌죠. 네,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그렇죠. 바뀌었죠. 2년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은주 씨가 지금. 네, 정말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네, 1년 더 일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찰나에 2년으로 이제 줄어든 거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와도 아무나 이 기회를 잡는 건 아니에요. 제가 IELTS 때문에 한번 크게 대인 적 있잖아요. 18번. 그게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5,000불 넘어요. 맞아요. 시험비만. 5,000불이면 한 8,000불 되죠. 그쵸. 8,000불 되는 돈인데 그거를 쓰고 나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두 번 다시 이제 이 영어라는 걸 발목 잡히지 말자. 비자 들어갈 때. 그래서 제가 트랜스퍼 되고 이 사파리 승인이 되자마자 바로 IELTS 대신 PT라는 거를 알게 돼서 PT EH 50점 공부를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 오다가 비자 시행하는 게 예를 들자면 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시행이 시작이면은 제 영어 점수를 일주일 전에 제가 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 시행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 2년 됐는데 라고 해서 이정민 법무사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은주씨 바로 됩니다. 네. 진행합시다 라고 네. 해서 그렇게 이제 비자 186 ENS가 드디어 맞아요. 들어가게 되었어요. 역시 준비된 자에게만 네. 여러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3년에서 2년을 줄었다고 해도 이렇게 영어 점수를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시면 결국엔 3년이고 4년이고 신청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히 거의 바뀌기 바로 일주일 전에 영어 점수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서 2년을 바뀐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로 준비를 해 두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님의 유튜브 뜨는 걸 보고 알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정보, 이게 꿀정보. 네. 맞아요. 정보가 진짜 중요하고. 진짜로.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바로 186 ENS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 은주 씨는 정말 운도 좋은 거지만 운은 정말 노력한 사람한테 오는 것 같아요. 하필 이제 2년으로 줄었고 영어 점수가 바로 있었고 저희가 ENS 186을 넣었고 마침 지방에 있는 그것도 컨스트럭션 쪽에 계신 분들은 비자가 엄청 빨리 진행을 해준다고 이민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하필 그때. 그래서 우리가 ENS 넣고 얼마 만에 받았죠, 영주권을? 잠시만요.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게 진짜,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로 그쵸?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산증인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께서 영주권을 넣은 지 한 달 만에 회사 노미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한 달 만에 회사 노미가 나와서 법무사님께서 야, 진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오겠지. 이때까지 법무사님 믿고 하니까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법무사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주씨 지금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민성에 푸시 이메일 한번 넣어보겠다. 근데 그 이메일 넣자마자 한 3일 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법무사님의 힘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네, 맞아요. 네. 이게 안 나올 게 아닌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방이죠. 컨스트럭션이죠. 맞습니다. 빨리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줘야죠. 또 제가 유튜브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그 영상을 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희를 또 느끼고 싶다면 그쪽에서 보셔도 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정민 법무사님하고 통화를 또 하면서 성공 스토리 한번 인터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불이 나게 비행기를 타고
4,000km를 네. 대륙 건너서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민 여정을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고, 지금 와서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것만 생각이 나겠지만,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TSS 들어갈 때 영어 점수가 올랐고, ENS 들어가는 것도 영어 점수가 올랐고, 당시에 457이 없어지면서 TSS로 바뀌면서도 경력도 훨씬 많이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되게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고 노력을 하셔서 TSS를 받으셨고, 중간에 심지어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까지. 전대미문의 네,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계가 힘들어지고, 근데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고용주를 바꾸셨고, 그쵸? 그래서 되게 멀리 가셨어요. 다은이라는 굉장히 외지에 가셔서 이 호주 이민 생활을 지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또 관문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트랜스퍼가 네, 거절이 되신다든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풀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또 영어 공부를 쉬지 않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3년이 아니라 2년만 일을 해도 영주권을 주겠다. 그 기차에 타신 겁니다. 그리고 하필 또 그때 너무 호주에 컨스트럭션 월커가 없었고, 네, 지방에 사람이 더더욱 없었고, 코로나 여파로. 그때 영주권을 딱 들어가셔서 영주권을 굉장히 빨리 받으셨죠. 네, 진짜 몇 개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노미네이션 한 달 만에 나왔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영주권자가 되셨어요. 네, 드디어 오랜 거의 10년에 걸친 꿈을 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신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영상이 우리 은주 씨의 삶의 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좀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감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영어를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호주에서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도 영주권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0% 본인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영어 공부에 노력도 하고 비자에 대해서 계속 상담도 받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빨리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고, 은주 씨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힘든 시기였을 때, 어쨌든 이정미 부모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엄청 든든했어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들어봤을 때 다른 에이전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현실만 이야기를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점점점 이런데 이정미 법무사님께서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주시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좀 이런 행운도 같이 따라오게 됐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능력 있는 법무사님의 플러스로 돼서 여기 영주권까지 받아내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전해드리고 네, 저의 말을 믿고 해주신 거에 저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일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럴 때 너무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네, 저는 또 호주 이민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또 포기를 할 수 없고, 네, 실제 성공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네,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끝으로 4,000km를 날아와 주신 네. 우리 신은진이 호주 라이언 네,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영주권 받고 호주에서 사시는 이 모든 앞으로의 삶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네, 느껴집니다, 진짜. 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